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감성적인 브이로그를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레퍼런스로 삼으려는 유튜브 채널은 하미맘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우 좋아하고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이고요. 또 실제로 영상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이기에 오늘 레퍼런스로 삼아 따라해보기에 매우 적합한 채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쁜 브이로그 영상을 찍기 위해선 당연히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오늘 사용할 카메라는 캐논의 R5 마크2입니다. 카메라는요 4K 422 10피트 촬영이 되는 카메라라면은 어떤 브랜드, 어떤 기종을 사용하셔도 큰 관계가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직 핸드폰은 해상력과 노이즈, 심도 관리에서 일반 카메라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해보실 생각이라면은 반드시 카메라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즈도 조건이 있는데요. 최소한 f2.8 이상의 밝은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집들이 어두워서인 이유도 있지만 좀 더 얕은 심도의 장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8 이상의 단렌즈가 좋다고 보지만 역시 예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어도 150W 정도 되는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샷건 마이크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하미마미님과 같이 깔끔하고 예쁜 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들 이런 집 한 채씩은 갖고 계실 거라 믿고 그럼 하미마미님의 영상을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미마미님의 본인 집 투어를 하는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집 투어이니까 집 밖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역시 영상의 정석대로 집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미마미님의 영상은요 최대한 안정적인 구도와 샷을 위주로 담아내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혼자서 찍는 유튜브의 특성상 카메라 무빙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삼각대 촬영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잘 들어보시면은 집 밖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차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이로그를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소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는 거의 다 소음이 존재하죠. 녹음실같이 특수한 곳이 아닌 이상 기계들의 기계음이나 화이트 노이즈 같은 소리가 늘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소리들을 앰비언스 사운드라고 부르는데 이 앰비언스 사운드를 영상에 넣어주시면은 현장감이 느껴지고 내가 마치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집의 외관들을 좀 찍어보고요. 앰비언스 사운드까지 포함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앰비언스 사운드는 잘 들어갔지만 컷이 전환될 때마다 뚝뚝 끊기고 노이즈가 서로 다른 레벨로 들리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들죠. 이럴 때는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미카 VM40 무선 샷건 마이크를 이용해서 카메라에 연결을 하고요. 앰비언스 사운드만 따로 오랫동안 길게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앰비언스 사운드만 영상의 밑에 사운드 트랙에 다시 깔아보겠습니다. 컷 전환이 되어도 사운드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바람소리와 같은 노이즈를 넣어 주었는데 좀 더 다른 소리를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야외에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요? 나무가 많은 숲이니까 새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나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의 노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따로 녹음해서 넣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이미 녹음된 새소리 등을 넣어주면은 더 싱그러운 장소로 바뀌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방 안에서도 그리고 부엌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이런 화이트 노이즈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앰비언스 사운드를 마이크를 이용해 꼭 따주시고 사용하시면은 훨씬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이 앰비언스 사운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서랍을 열고 서랍 내의 그릇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이 하미마미님의 집은 보시다시피 창이 굉장히 크고요. 채광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딱히 조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경우 그림자의 반대편에서 조명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채광이 잘 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도 반드시 조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남동향이기 때문에 창이 넓어도 직사광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외의 시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으로 전체적인 밝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가장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집에 설치된 조명들을 다 켜고 하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낮에는 이런 조명을 켜도 크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요. 색온도가 다르게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용 조명을 하나 구비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태양광 온도에 맞춰 저도 조명을 쏴서 서랍장 내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랍장 앞에 서는 풀샷이 나오고 그 다음 사이드에서 서랍을 여는 미디엄샷, 그 다음 서랍이 열리면서 내부 그릇들이 보이는 클로즈업 샷, 그 다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릇을 꺼내는 클로즈업 샷,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동작이나 주제를 담고 다양한 컷을 모아놓은 장면을 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씬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사운드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집에서는 발이 끌리죠. 발이 끌리는 소리, 서랍이 열리는 소리, 그릇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 등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효과음을 상업 영상에서는 폴리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 들릴 만한 효과음들을 최대한 많이 따서 들려주시면은 훨씬 풍성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광고나 영화 같은 곳에서는 이런 폴리 사운드를 별도로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브이로그 같은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카메라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놓고 촬영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운드를 따는 게 편합니다. 폴리 사운드 수음을 하시려면은요, 샷건 마이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샷건 마이크를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같이 레코딩을 돌리면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나오는 효과음들만 위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미마미님의 영상을 보면서 감탄을 한 것은 L컷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외부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이동을 해서 블라인드를 올리는데도 계속해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유지되다가 나중에 점차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들려오는 앰비언스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다른 곳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각에 각각 촬영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착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기법을 J컷 또는 L컷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미마미님 같은 경우에는 L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는 요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리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것이 또 바로 빛인데요. 일반적인 가정집의 가스레인지는요, 벽 쪽에 붙어 있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요리를 하고 촬영을 하면은요, 너무 어두워서 노이즈가 끼고 예쁘지 않은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벽에 붙어있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구도가 나오지 않아서 단조로운 영상으로밖에 촬영이 되지 않죠. 이런 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거실에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조리대를 이동하는 겁니다. 채광이 잘 되는 창문 쪽의 테이블로 나와서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예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직부감으로 촬영하는 게 보기에 편하지만 하미마미님 같은 경우에는 직부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자신의 뒤쪽, 사이드 쪽에 배치하여서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구도를 많이 사용하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 카메라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하게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역시 요리하는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경우 자리를 많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일정한 곳에 배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코미카 VM40에 수신기만 카메라에 연결시키고요. 마이크만 따로 스탠드에 설치해서 머리 위쪽에 배치를 해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고품질 사운드를 일정하게 딸 수 있습니다.
코미카 VM40 마이크는요, 기본적으로 샷건 마이크 형태라서 초지향성 마이크인데도요, 무선으로 쉽게 음성을 딸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영상 촬영을 할 때 아주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고 수고를 덜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C스탠드에 별도의 마이크 거치대를 이용해서 머리 위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마이크의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기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마이크를 고정해야 하면은 이렇게 물이나 찌개가 끓을 때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야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딱 마이크만 가져가서 고정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선의 편리함은요, 멀리 외부에서 찍을 때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는 장면을 찍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이크를 숨겨놓고 그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발자국 소리와 앰비언스 사운드까지 같이 선명하게 녹음되어서 현장감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풀샷을 촬영할 때도 번거롭게 핀 마이크를 차지 않아도 되고요, 별도로 후시 녹음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운드를 녹음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녹음 레벨 관리입니다. 모니터링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피크가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미카 VM40은요 32비트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녹음 볼륨 관리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크게 녹음이 되어서 피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반 편집을 할 때 피크된 부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는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좋은 사운드는 좋은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코미카 VM40 무선 샷건 마이크가 그런 좋은 사운드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장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더 좋은 퀄리티의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